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너무 속상해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귀한 시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흥민이 LAFC로 이적한 이후로 곧장 팀의 간판 스타가 되면서 각종 컨텐츠에 얼굴을 비췄습니다. LAFC가 훈련 영상을 찍을 때도 손흥민이 위주였고, 팟캐스트 방송에서도 항상 손흥민을 주제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죠. 또 경기 전으로 있는 인터뷰에도 손흥민이 자주 나왔습니다. 어떨 때는 애플TV 스튜디오와 연결을 해서 단독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하고, 또 경기 후에 필드 위에서도 인터뷰를 하면서 활발하게 공개 행보를 했는데요. 요즘 손흥민이 통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려진 게 없지만 여러 정보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추측한 게 있는데, 그 내용을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LAFC 공식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들 중에 손흥민이 정식 기자회견을 했던 건 이번 시즌 들어서 딱 한 번뿐입니다. 딱 한 번. 네. 바로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와 개막전을 치르기 직전에 한 사전 인터뷰인데요. 그때 날짜가 2월 21일이었습니다. 이후로 3달이 지나도록 손흥민은 LAFC를 대표해서 기자회견에 나오지 않고 있죠.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손흥민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터뷰 스킬이 매우 좋기로 유명합니다. 인터뷰의 정석이라고 할 정도로 선을 넘지 않으면서 할 말은 다 하는 모습이고, 또 언제나 팀을 개인보다 우선시하면서 남을 좀 깎아내리지 않는 모범적인 선수죠. 다들 아시다시피 그 유명한 마이크 내려놓기 그 장면도 전 세계적인 화제로 손흥민의 인성이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건 메시보다 훨씬 낫잖아요. 네. 왜냐하면 메시는 공개적인 인터뷰를 거의 하지 않기로 유명한 선수거든요. 경기 전 공식 인터뷰도 거의 하지 않고, 믹스드존 인터뷰도 하는 일이 드뭅니다. 심지어 광고를 찍어도 대사 한마디 없이 포즈만 취할 때가 많죠. 그 정도로 인터뷰를 기피하는 선수가 메시입니다. 애초에 타고난 성격이 내향적이기도 하고, 또 사생활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언론들이 또 메시를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메시는 그냥 인터뷰를 잘 안 하는 사람이라고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SNS는 더더욱 잘 안 합니다. 실제 이번 시즌 MLS 개막전 때도 인터뷰를 안 했고, 2026 시즌 내내 공식 기자회견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다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적극적으로 인터뷰를 했고, 인터 마이애미와의 개막전을 앞둔 공식 기자회견에서도 나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또 SNS도 이번 시즌 초까지는 활발했습니다. 북중미 챔피언스컵 첫 경기 6대1 대승 이후에 좋은 스타트를 하면서 SNS 게시글을 올렸고, 인터 마이애미와의 개막전 3대0 완승 이후에도 기쁨의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상대 선수 2명을 퇴장시키면서 LAFC의 승리를 이끌었던 휴스턴전 이후에도 4연승을 기념하는 글을 올렸죠. 근데 이것도 3월 2일 이후로 끊겼습니다. 인터뷰도 안 나오고 SNS도 안 올리고 공식 행보를 최대한 피하고 있는 건데요. 그 이유가 뭘까 정말 궁금합니다. 이건 손흥민이 직접 밝히지 않는 이상 누구도 진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추측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최근에 손흥민이 한 비공개 인터뷰가 있는데 그 일부 내용이 유출됐거든요. 전체 풀 인터뷰 영상은 나중에 공개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일단 질문 2개 정도에 대한 답변만 공개됐습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LA 지역의 언론인들과 BMO 스타디움에서 한 인터뷰인데요. 손흥민의 축구 입문 시절부터 국가대표 경력, 그리고 다가오는 2026 월드컵을 위한 준비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건 풀 영상에 공개되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개된 2개의 질문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새로운 팀과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는지 그 노하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손흥민은 다른 문화와 사고 방식에 적응하는 건 쉽지 않다. 하지만 내가 말했듯이 이건 그냥 힘든 과정일 뿐이다.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소통을 많이 해야 한다. 그게 큰 도움이 된다. 한국 국가대표팀에 있을 때도 클럽팀에 있을 때도 모두 각자의 사고방식이 달랐다. 하지만 함께 일할 시간이 길어질수록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그게 경기장에서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면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손흥민이, 또 누구보다 팬들을 사랑하는 손흥민이 인터뷰 자리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는
손흥민의 팬들이 손흥민의 생각을 잘 알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팬들과의 소통을 위해서라도 손흥민이 인터뷰를 피할 이유가 없는데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손흥민이 벌써 몇 달째 인터뷰를 피하고 있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힌트를 두 번째 질문에서 얻을 수 있었는데요. 두 번째 질문은 실질적으로 경기장 위에서 선수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그 방법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거 단순히 어떤 언어를 쓰느냐가 아니라 어떤 화법을 쓰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죠. 이 질문에 대해서 손흥민은 그냥 솔직하게, 정말 솔직하게 말한다. 아시다시피 때로는 팀 동료에게 진실을 말하는 게 정말 어렵다. 만약 상대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게 간접적으로 말하게 되는 경우를 상상해보면 정말 곤란할 것이다. 나는 선수들에게 가능한 직설적으로 말하려고 노력한다. 가끔은 틀릴 때도 있겠지만 그렇다. 라면서 자신은 솔직하게 직설적인 화법을 선호한다고 의외의 답변을 했습니다. 손흥민의 이미지만 보면 왠지 싫은 말을 좀 안 할 것 같고 그냥 무슨 일 있어도 그냥 웃고 넘길 것 같았는데요. 축구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다는 듯이 잘못된 플레이나 판단을 보면 동료에게도 거침없이 말한다니까 의외입니다. 네. 그러면 요즘 LAFC 동료들을 향해서 쓴소리를 꽤 많이 할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꼭 한 사람만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유독 틸머니 삽질을 많이 했거든요. 네. 톨루카와의 2차전 원정 당시에 손흥민의 완벽한 패스에 이은 그 세컨볼 찬스 때 어이없는 슈팅으로 패배를 자초했고, 지난 내슈빌 원정에서도 옆에 손흥민이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가 무리하게 각도도 없는 슈팅을 하다가 허무하게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오죽하면 도산토스 감독조차도 욕설을 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겠습니까? 네. 손흥민도 틸먼의 황당한 플레이에 지금까지 여러 번 짜증을 냈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속으로는 손흥민도 부글부글 끓고 있겠죠. 이런 상황에 인터뷰를 나간다면 손흥민의 분노가 표출될 수도 있습니다. 손흥민이 직접 말했잖아요. 자기는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라고요. 차라리 한국말로 하는 인터뷰면 손흥민이 더욱 조심해서 말을 잘 고르겠지만 영어 인터뷰는 그게 어렵습니다. 손흥민이 독일어, 영어를 다 잘한다고 해도 한국어만큼은 또 아니기 때문에 더 직설적인 표현이 나와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팀을 생각하는 손흥민은 자신의 발언이 팀에 나쁜 영향을 줄까봐 일부러 인터뷰를 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부안가의 최근 인터뷰를 보십시오. 부안가가 일부러 감독을 공격하려고 전술이 달라져서 흥부 듀오가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말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화제가 되면서 도산토스 감독을 경질하라고 하잖아요. 이 말을 손흥민이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 매체뿐만 아니라 BBC도 난리가 나고 한국 언론들도 대서특필했겠죠? 네, 그러니까 2026년 들어서 한 골도 못 넣고 있어도 손흥민은 팀을 배려하고 감독을 배려해서 인터뷰를 피한다고 보면 됩니다. 손흥민이 좀 편하게 골만 노릴 수 있게 예전처럼 역습 축구 좀 하길 바라면서, 자, 이상 흰수염 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